반갑습니다. 레몬이 함께하는 4월 15일 정세 읽기. 오늘 되게 날씨가 좋아서 기분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레몬이도 오늘 하루를 잘 보냈고요. 오늘 하루는 코스피가 2.0% 오르고 코스닥이 2.7% 상승하는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이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 중에 이제 종전 협상을 펼친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란 전쟁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전쟁 2차 쇼크가 지금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 같은 경우는 LNG를 태우거나 뭐 두발 그거 뭐지 기름을 태우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비율이 높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 전에는 10달러에 불과했던 게 전쟁 후에는 4월 기준에는 19달러이고요. 그 다음에 두바이 같은 경우는 전쟁 전에는 68달러였지만 전쟁 후에는 106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 LNG 같은 경우는 81% 올랐고 그 석유 같은 경우는 55% 올랐습니다. 그러면 전기 원가가 2배가 뛰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되면 원래 우리나라 원가가 1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200원이 되다 보면서 지금 별 이상이 없지만 이제 더위가 시작되면 5월, 6월부터는 이게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는 전기값을 올리니 많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또 빚대미가 되냐 아니면 전기값을 올리냐 또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값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이슈를 받아들일지 참 의문이스럽습니다. 트럼프 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이 뽑힘을 해서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많고요. 그리고 어제는 또 트럼프가 SNS에 예수의 상을 예수를 자기를 신격한 상을 올리게 되어서 마치 자기가 적십사를 위해서 그렇게 SNS를 올렸다고 했는데 보수 언론도 그렇고 뭐 보수 기독교 단체도 그렇고 다 비난을 해서 날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 급하게 내리게 되었고요. 그것보다는 만약에 자기가 정말 기독교 정신이 있다면 이란에 대한 그런 행위를 멈추고요. 아마 전쟁을 멈추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배후에는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모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벤스 부통령도 이스라엘에 보고했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에 보고했다고 하고 지금 이 종전 협상이 많이 안 되는 이유 자체가 원래는 보통 협상안이 나오면 협상이 될 것 같으면 트럼프가 가서 트럼프가 탑다운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벤스 부통령이 가는 바람에 아무래도 지금 이 결정권자가 뭐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협상을 펼친다고 하는데 거기에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향으로 어제 나스닥이 2% 정도 이상 상승했고 그리고 또 어제는 또 그 AI 쪽 관련돼서 너무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폭이 컸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보합으로 지금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소식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미래에셋 증권이 있는데 이 미래에셋 같은 경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불과 1년 전에는 5조 원에 불과했지만 1년 지금에는 벌써 4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건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워낙 혈액 수익 같은 경우는 2년 새 10배 이상 거뒀고 이제는 일본과 호주까지 공격하겠다고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에셋 증권은 정말 대단하게 펼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주주 환원도 잘하고 이래서 아마 주가가 많이 이재명 정부의 그 정책과 더불어서 많이 상승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우리나라 이제 그 한전이 한해지를 펼친다고 합니다. 한해지란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환율 방어를 위해 돈을 쓴다고 하는데 최대 30조까지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국민연금이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나라 연금을 쓸 걸 지금 미리 투자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원금 한해지란 해지 상품 자체가 원금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펼쳐야 할지는 한번 우리가 지켜보고 이거는 좀 예의주의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공을 열어주지 않아서 미국이 지금 벼르고 있는데 이제 스페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미국이 보복하게 되면 그걸 보복을 못하게 우리 제재하게 되면 보복을 하자는 약간 그걸 법제화시키겠다고 지금 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예전에 세계적 경찰을 하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지금 그걸 중국이 대신 차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이 조금 더 현명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서 좀 아쉬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 들어서부터 노동에 대한 권리도 되게 강화되고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전에 들었던 그 프리랜서 그 관련 법도 그렇고 산재 사망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157명이었지만 산재 사망사가 2026년에는 113명으로 크게 줄어들어서 지금 17% 가까이 계속 줄어들어서 아마 이게 지금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 현장을 가보면 안전에 대한 강화가 너무 강화되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안전이 강화되게 되면 건설을 짓는 비용이 비싸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평당 1,000만 원이 비싸다고 했지만 이제 평당 1,000만 원이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도 근무를 안 하고 일요일도 근무를 안 하고 뭐 하면 고수 작업도 못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강화가 되면서부터 해서 건설 비용이 올라가서 보통 평당 1,200, 1,400이 기본 베이스로 깔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많지만 너무 빨리 가야 되지 않나,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AI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허 건수가 14,000건으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특허는 사실 인용이 별로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특허는 많지만 인용된 비율이 42%밖에 안 된다 해서 조금 많이 실망적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9%, 그러니까 이게 19%란 게 쉽게 말하면 78%가 81%가 인용된다는 뜻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42%란 말이 48%만 인용된다는 뜻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특허 수는 4,800건밖에 안 되지만 이 인용수가 정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조건 특허만 내자 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내실은 없고 무조건 특허만 내다 보니까 좀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걸 내실을 다져야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그걸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특허를 해야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구비도 받아먹고 뭐 요것저것 쓰이는 데가 많아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다이소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2조 9천억에 불과했지만 2025년도에는 4조 5천억으로, 그리고 지금 올해 연도 같은 경우는 5조 원을 육박한다고 하고요. 그 영업이 또 4천억에 넘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마트 매출액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이소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이소 물품을 한 번씩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는데 정말 물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도 많아지고요. 아, 다이소가 진짜 우리가 함부로 볼 기업이 아니구나. 진짜 완전히 이제는 대기업 반열에 들어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 다이소와 우리 다이소는 전혀 다른 건 알고 계시죠? 왜냐면 일본 다이소가 우리 다이소를 합작해서 처음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지분을 팔고 나가서 이제 아마 지금은 한국 다이소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뉴스가 이제 여기까지고요. 뭐 특별하게 없어서 정말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한번 나스닥이 어떻게 반길지 궁금하고 우리 레몬이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